북조선 다 팔아도 삼성전자 하나 못 산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1000조 원입니다. 2025년도 당기순이익이 45조 원, 310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2024년도 국내 총생산 GDP는 얼마일까요? 한국은행 추산 약 40조 원, 31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의 1년치 당기순이익이 북조선의 년간 GDP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소련 붕괴 후 시장 경제를 도입하며 그나마 선진국 반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모두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EU 가입과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달랐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 전 세계 공산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김정일과 현재의 김정은은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했습니다. 김일성, 왕조 세습체제. 인민의 배고픔보다, 경제 발전보다 오직 김씨 왕조의 권력 유지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 치명적인 경제 추락, 그리고 인민들의 굶주림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 최소 48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 아닌 미공급 시기라고 부릅니다. 당이 식량 배급을 끊어버린 시기라는 뜻입니다. 탈북, 기자 주성하의 증언입니다. 1995년 봄, 쌀값이 키당 50원에서 230원으로 치솟았다. 거리는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직인 사건도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북한이 선택한 것은 개혁과 개방이 아닌 폐쇄와 억압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북조선의 김일성은 중국 신천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삼아 함경북도 낮은 선봉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활발한 대외 교역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인 사상의 유입을 차단하는 모순을 저질러 모든 기업들이 불편을 겪으며 버티다가 결국은 모두 철수하고 말다. 2025년 11월 김정은이 수력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인민의 밝은 미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의 발전량을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산합니다. 서울 광화문 빌딩 2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 그것도 겨우 700메가와트급 월성원전. 북한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북조선은 국제기구의 자료 제출도 잘 안 하는 국가지만 2021년도 기준 북한의 발전량은 대한민국의 4%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은 600테라와트입니다. 이것은 1메가와트 발전소 60만 개분에 해당합니다. 100만 메가와트 발전소로 환산하면 600개분입니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5조, 6조 원입니다. 북한의 연간 GDP가 40조 원입니다. 원전 1기 짓는데 6조 원이면 GDP의 15%입니다. 비교해볼까요? 대한민국 GDP는 약 2200조 원입니다. 원전 6조 원은 우리 GDP의 0.27%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할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북한은 어둠에 잠깁니다. 평양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물건이 생산되지 않고, 물건이 없으니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또다시 전기를 만들 돈이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곤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Poverty is the mother of all crimes. 북한이 이 말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킹 조직을 운영합니다.
일명 라자루스 그룹. 이들이 노리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한화로 약 4조 원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이 하는 일입니다. 2024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주산 1만 명 이상. 이들은 왜 전쟁터로 갔을까요? 김정은의 우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입니다. 한 명당 러시아가 지급하는 돈은 월 2,000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병사가 받는 돈은 기껏해야 100달러 내지는 200달러. 나머지 1,800달러는 김정은이 챙깁니다. 병사 1만 명이면 월 1,800만 달러, 연간 2억 1,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900억 원입니다. 2025년 최신 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제대군인 3만 명을 러시아 점령지역 건설 현장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군복무하고 집에 돌아갈 거라 믿었던 병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약, 제조 및 밀매, 위조 달러, 지폐 제작, 무기 밀 수출, 불법 석탄 수출. 북한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고 체제는 유지해야 하며 김씨 일가의 사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은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인민은 굶주리고 에어컨과 난방은 석기시대와 비슷합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선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잡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역적이다. 우리는 죽었어야 했다. 죽지 못한 것이 반역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죽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뇌의 결과입니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입받습니다. 수령님은 아버지이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이다. 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당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치원 때부터 미제 침략자를 무찌르자고 배웁니다.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세뇌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삼족이 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심하는 순간 당신과 가족이 수용소로 간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당의 도구였다. 체제 유지가 최우선인 세습 독재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이들에게 인민은 수단일 뿐입니다. 개인의 삶, 가정의 행복, 인간의 존엄성. 모두 체제 유지 앞에서 무시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0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힘들어도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다. 앨런 머스크가 보여주는 한반도 사진. 남쪽의 환한 불빛, 북쪽의 어둠. 그런데 중국 단동 지역은 밝습니다. 같은 공산권이었던 중국도 이제는 밝습니다. 북한만 홀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왜 북한을 외면할 수 없는가?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들의 선조와 우리의 선조가 함께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과 싸웠고 일제 36년에 항일 독립투쟁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땅, 후손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쪽에 살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전거 한 대를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가진 사람만큼 부자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울어야 할 일입니까? 같은 동포로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끊임없이 이게 웃을 노력해야 일입니까? 합니다. 울어야 할 일입니까? 북한을 대화의 협상장으로 분노가 끌어내서 하늘을 대화를 찌릅니다. 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북조선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고통받는 북조선 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행동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했습니다. 45년간 분단되었지만 결국 통일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북조선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국제기구, 구호단체에 매년 내는 돈이 국민들이 1조 원가량 되고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그 몇 배는 더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동포가 어려운데 그것을 외면한 채 국제기구에 구호금을 낸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년에 100만 톤이라도 생필품,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완벽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카드는 북조선과 통일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면 개성공단에서 보았듯이 훌륭한 근로자가 되고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하자원은 우리의 기술과 자금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희토류들이 많은 자료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밤하늘에 별이 많다고 말합니다. 전기가 없어 칠흑 같은 어둠이니 별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별을 잘 보지 못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입니다. 같은 하늘, 다른 현실. 북조선을 다 팔아도 삼성전자 하나 못 삽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이 한반도 전체가 밝게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구한 우리의 선열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백범 김구, 박정희 대통령, 소 1,001마리를 트럭에 실고 북으로 들어가 그 트럭까지 다 주고 온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는 북조선 동포들을 미워할까요? 아마도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